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의 식탁, 사회를 맡게 된 유영화입니다. 네, 오늘 박지원 원장님 최근에 진도 해남에서 이제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멀리서 올라오셔서 박지원의 식탁에 원래 주인공이니까요.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해남완도 진도입니다. 이 순서도 지켜야 되지만 지금 완도를 빼면은 큰일 납니다. 그 지역의 유권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권자가 많건 적건 내 지역구 아니에요. 예. 지역 구민들을 하늘처럼 모시라고. 그래서 혼을 바쳐서 일하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11일, 12, 13 권리당원 군민들 경선을 하는데 02로 오는 전화 받아서 박지원을 눌러줘야, 물론 지난 6번 언론사 여론조사에 압도적 1등으로 2등 현역 의원보다 더블 스코어가 많고 6명 다 합쳐도 제가 높았지만은 그건 예선이에요. 이게 사실 호남에서는, 특히 해남완도 진도에서는 경선이 본선인데 이 중요한 경선을 앞두고 완도를 빼면 큰일 나죠. 그 여론조사 경선할 때 예. 그냥 언론사에서 하는 것처럼 누굴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오가 아니라 번호를 누르는 거죠. 그렇죠. 투표한 예. 거죠. LS 투표로 권리당원들한테는 권리당원입니다. 이걸 미리 공지해주고 5번 ARS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박지원 1번, 상대 후보 2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또 어떤 데는 박지원이 2번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되고, 만약 권리당원들이 5번 전화를 했는데도 못 받으면은 13일 날 번호를 남겨줍니다. 그러면 그 권리당원들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군민은 네. 그냥 전화가 5만 명 해남완도 진도에서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박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박지원 화이팅. 네. 유용화는 선택 안 해. 유영화는 안 나왔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나하고 바꿉시다. 됐습니다. 유영화의 정치 코멘터리, 제가 박지원의 정치 코멘터리로 예,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이제 총선이 34일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원장님도 이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 이제 한 달여 남은 충선 전망을 좀 원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 전망은 예측 조사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 전망은 천공스승도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문고리 잡던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네. 공천이 완료되면은 대진표가 짜이면 그렇죠. 보인다. 그리고 18일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도 초반전, 중반전, 종반전 예. 지구가 몇 바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공천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은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서툴러서 무지하게 얻어맞았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혁신 공천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만 보더라도 저하고 가까운 김한정, 박광원, 윤영찬 다 떨어졌지만은 국민이, 당원이 공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현역 의원, 중진들이 좀 물갈이 되는 것을 바라고 국회를 새로 열어보면은 50% 이상의 초선 의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국민은 변화와 혁신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시끄럽지만은 민주당은 혁신 공천을 해서 국민과 당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원장님 근데 잠깐만요. 여태까지의 민주당 예. 야당사를 봤을 때 이렇게 당원과 국민이 주인이 돼서 공천을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많지 않죠. 예. 예, 많지 않고 획기적인 야당 공천은 항상 시끄러워요. 줄 게 없잖아요. 여당은 장관도 주고 도로공사 네. 사장도 주니까 줄 게 많단 말이에요. 뭐 한 2만 개 되니까. 그런데 김대중 총재, 네. 제왕적 총재
오나도 공천을 하면은 동교동 집 때려 부시고 민주당 당사도 때려 부셔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님은 좀 속된 말로 서울 시내 호텔이나 지방으로 도망가고 권노갑 고문도 따라서 도망가 버려. 그러면 서울에서 김옥두 총장하고 박지원이 대변인이니까 남아서 다 상황을 전화로 보고하면은 김대중 총재님이 누구는 만나서 이렇게 설득해라 저렇게 해라 다 선보해가지고 하는데 네. 총선에 들어가 버리면요 낙천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언론이 취급 안 합니다. 즉 총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네. 포장을 잘했어. 롯데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거야. 우리는 마포, 망원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는 포장 안 하고 그냥 주잖아요. 언론이 포장해 준 거죠, 뭐. 그런데 정치인이 언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무난했지만은 무난한 공천은 무난한 실패를 한다. 특히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방탄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네. 재활용. 네. 이걸 공천을 했기 때문에 조용했지만은 그래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한동훈 머리 좋아. 윤석열 딱 지시받고 그 판국에도 용액관, 윤핵관들 다 해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측을 했어요. 지금부터 여기는 문제다. 알토란 같은 강남벨트, 와. TK. 네. 이게 한 50석 있어요. 여기에 사정없이 제껴버리고 방탄국회 끝났으니까 부결됐으니까 사정없이 제끼고 검액관, 용액관 다 공천한다. 지금 하잖아요. 네. 1등한 사람도 빼버리고 유승민계, 오세훈계 제껴버리고 다 자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건 아니다 라고 한 게 전직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한 것은 잘했어요. 네. 나는 찬성했어요. 내가 그 얘기 한다고 또 댓글에 무합창맥 얻어맞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국정을 해본 사람이에요. 제 2인자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더라도 아무리 총선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나 말고 유영하. 박근혜 측근. 영화나 더 영화에 사는 사람들이요. 질적으로 다르. 벌어야 돼. 사람이 달라요. 예. 그런데 영화사에 영화나 똑같지 뭐. 하자 한결들. 자, 보십시오. 아무리 급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전직 대통령 예우찬에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력, 제일 측근 변호사 전략 공천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나는 이 정권은 윤석열, 김건희, 박근혜 트로이카 정권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맛이 갔다. 가요 이제 가기 시작해요. 네. 터지잖아요. 예. 언론이 아무리 감싸도 터져요. 공천에 탈락된 기라성 같은 강남, TK 이 사람들이 조용하겠어요? 네.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 이준석이 유승민 데리고 가고 이낙연 안 만났으면 지금 최고인데. 글쎄 말이에요. 이낙연 만나서 만나지 마라 너 망한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분이 역할을 해서 저는 이 공천 학살당하는 강남벨트 TK 현역 의원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옮겨가서 저는 만약 유승민, 이준석이 중도 보수 영남 신당을 창당했으면은 50여 석을 얻을 수 있다 네. 했는데 아직도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정치력과 이준석 대표의 혁신 그리고 윤석열 심판 이걸 가지고 15 내지 20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변화가 좀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건 많이 생기죠.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지금 보세요.
호남에서요. 제가 이것도 처음 얘기했다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가니까 해남한도 진도에서요. 예. 국회의원은 박지원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 찍으랍니다. 네. 하는 사람들 나와. 광주 가고 목포 가고. 예. 이게 자꾸 많아져. 오. 그런데 한 4, 5일 전에는 경북 경산에 있는 우리 민주당 30년 한 신모 선생이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경상북도에서도 조국 신당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5사람이 와서 조국 신당 입당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박지원 원장은 잘 알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민이죠. 내가 과연 민주당원인데. 경북 경산이죠. 민주당 공천을 신청해놨는데 이거 잘못 보이면 잘릴 거거든요. 그래도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뭉쳐가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그분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조국 대표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신장식 대변인한테 적어주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특히 호남 민심은요. 윤석열, 이낙연에 대해서는 고개를 회 틀어버리고 왜 트요? 하면 욕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에는 처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이낙연은 가니까 망했지. 네. 그러나 또 잘한 것은 빨리 이혼한 거야.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비록 지지도는 떨어졌다 하지만은 지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은 강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해남한도 진도에서 다니면서 이재명 살려라. 이러니까 내가 이재명 안 할 수 없잖아. 그거 반대했다는 떨어져요. 충성심이 있고 국회의원은 박지원,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 찍겠다. 완도, 네. 진도, 해남에서도 많고 광주, 목포에 가니까 상당히 올라가요. 내 예측이 딱 그렇게 했더니 지금 비례대표는 국힘, 민주, 조국 개혁신당이 15%나 되더라고요. 네.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은 민주당, 비례연합당을 선전해야지 왜 조국 개혁신당을 선전하자. 하지만 저는 소탐 대신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같이 가서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통합은 못 되더라도 연합해야 된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조국 대표 만나면은 네. 제가 홍보대사 비용이라도 좀 내라고 그러세요. 달라요. 진짜 이게 재밌어. 그런데 저는 처음에 조국 신당을 민주당이 안 하라 했는데 박홍근 위원장이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바로 다음날 친구였죠. 그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온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까 했더니 역시 이재명이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재명 얘기가 같이 갑시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은 그 실체를 조국 개혁신당도 인정해서 네. 같이 갑시다. 목표는 같잖아요. 길이 달랐는데 같이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뭐 11일, 13일이죠? 네. 거기 이제 여론조사 경선이 되면 1번 박지원, 하여튼 그건 2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번호수를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괜히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좀 도와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KBS, MBC, KBC, SBS 이러해서 6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압도적 1등. 글쎄 말이에요. 예. 전 놀랐어요. 그렇게 압도적 1등. 서울경제에서는 기사 제목을 압도 6번을 뽑아가지고. 예. 그리고 2등하고 현역 의원하고도 더블 스코어 차이로 나고. 예. 6명 후보를 다 합쳐놔도 제게 안 됐는데 이것은 예비였고
진짜 표결은 11일, 12일, 13일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내가 응하지 않아도 박지원 원장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 전화번호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내가 기가 막히죠. 아이. 홍보대사야 내가. 제가 우리 두 딸이 예.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국말이 잘 서툴어요. 지금 여기 와서. 큰 딸이 살고 있는데 어제 그래. 아빠 잘 돼?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제 안심시키려고. 지 엄마도 없고 얼마나 불쌍해요. 네. 안심시키려고 했더니 아빠가 항상 얘기하잖아.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지 말라고.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든지 겸손하자. 최선을 다하자. 김대중 대통령도 고개 쳐들지 말고 혼을 바쳐서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은 오만한 거야. 그래서 박지원은 겸손한 새순 박지원입니다. 현안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원장님 이제 국정원장 하실 때 얘기를 직격한 것 같은데 총선이 자기네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의 개혁이 완수되어 있는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 정권 당에 과반수를 안 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민주진보 개혁 세력한테 200석을 줘야 네. 못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즉 국정원, 검찰, 경찰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해가지고 다 바꿔버렸어요. 네.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됐지만. 네. 그러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서훈 초대 국정원장이 3년간 국내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없애버렸고 네.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행으로 해온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임명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맞춰라. 네. 해서 제가 완전히 법제화해서 했어요. 이때 이제 대공수사권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도 국정원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모든 게 이 대공수사국에서 인혁당 사건이 김대중 모든 정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울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라 하는데 심지어 이종찬 전 국정원장까지 이건 아니다. 대공수사권은 그래도 국정원장은 부총리급이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인데 네. 경찰은 정치적 권력의 휘두름을 당하지만은 국정원은 가지고 있으니까 또 모든 대공수사가 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간첩 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외 네트워크가 좋은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종찬 원장은요. 저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도 제가 식사합시다. 했더니 너 대공수사권 경찰로 안 남기면은 밥 먹지. 안 먹는다. 이럴 그래요? 정도로 반대를 하셨어요. 네. 다 국정원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보수 세력은.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정치 탄압, 공작, 수사, 조작, 고문, 살인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혁 차원에서 넘기자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설득이 잘 안 돼요.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안 돼서 그랬어요. 제가 전하철 정보위원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둡시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맞아요.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 경찰청장도 저희 국정원 공관으로 불렀어요. 나 국장 되었으니까. 네. 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들을 국정원장 공관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간부들을 앉혀놓고 이제 시행은 2년 후에 되지만은 지금부터 대공수사는 국정원 경찰 합동수사로 2년간 한다. 그러나 사수가 경찰이고 조수가 경찰이 해라. 그 사이, 조수가 국정원이 해라. 그 사이에 경찰은 대공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국정원 간부들은 모든 노하우를 경찰에 전수시켜라 해서 2년간 다 됐어요. 인사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지만은 작년 말에 이관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처음 국정원장을 오신 분이 간첩을 민노총 간첩 사건을 떠뜨리더라고요. 이건 참 조심할 얘기인데요. 국정원장은 그때 취득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부 제가 있을 때도 수사를 하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중간 보고를 완전하게 받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봤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간첩을 잡는 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국정원장 때 구속한 충북 동지회 등 2개 간첩 조직단이 지금 거의 4년 만에 1심 유죄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이 민주당 출신 박지원이 어떻게 간첩을 구속하느냐 완전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서투르게 민노총을 하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관이 그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세계 정보기관은 정보원들의 기관원들의 얼굴을 감추는 건데 정무직인 원장, 차장, 기조실장만 국정감사를 하건 국회를 가건 공개가 되고 나머지 1급 부서장들은 뒤에 배석을 하지만은 카메라 나가면 다 외부 인사가 퇴장하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숨기는데 민노총 현장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가정보원 잠바를 입고 하더라고요. 야, 저놈들 미친놈들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잠바 입고 하냐. 저거 김정은이 보고 웃겠다. 라고 했더니 국정원에서 미국 FBI도 하지 않냐. 야, 이놈들아. 미국 FBI는 수사기관이지 정보기관이 아니다. CIA가 나오는 거 봤냐?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인사파동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2급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방첩센터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국내 정보를 하더라고요. 기자들도 만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건 국정원법 위반이다. 나는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내 후배 직원들 진짜 질이 퀄리티가 좋고 애국심과 헌신도로 일하는데 30년간 박정희 중앙정보부, 전두환 안기부,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 이러한 것을 청산해서 법이 완전히 됐는데 이런 짓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가만 안 있겠다. 했더니 해체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에 과반수를 주면은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도 절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민간 사찰, 정보 수집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반수 의석을 국민의힘한테 주지 말고 우리 민주당한테, 민주진보 개혁세력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대공수사를 하지만은 국정원하고 합동수사를 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보이스피싱, 마약, 해킹 다 국정원이 해외에서 잡아가지고 경찰에, 검찰에 넘기고 기소 단계에서 발표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일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맙시다. 자, 근데 원장님, 그러면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쭉 히스토리라든가 국정원법 개정의 중요성, 필요성, 그래서 개정까지 다 해서 개혁한 건데 왜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은 이거를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검찰 정권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독재 정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편리한 공안 정국을 조성해서 지금 마치 기자들 입틀막 해가지고 네. 언론을 장악하듯 네. 또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기획을 하는 거니까 국민이 막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선을 앞두고서 박지원의 식탁 마지막 마무리 클로징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3번 방송하고 해남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 선포식만큼 기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바이든이 언니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새순 박지원을 알았어요. 동백꽃 캠프 동백 아저씨를 왜 그렇게 꼭 여든이 넘었다는 것은 예, 80 하나입니다. 예. 나처럼 건강하고 예. 똑똑하고 야물고 총명한 사람 스마트폰 있으면 나와보라 갔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사가 40, 50개 떴어요. 그런 출마 기자회견 봤어요? 그리고 TV에도 KBS, MBC, SBS 다 나오고 이걸 보면은 박지원이 해남안도 진도로 가니까 해남안도 진도가 전남 정치 1번지로 되고 브랜드가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스 트롯 3회 3에 미스 김 꼭 전화 투표하셔가지고 미스 트롯으로 만들어달라. 미스 김은 미스 트롯으로 알겠습니다. 박지원은 경선 민주당 공천 후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완도 진도라고 하셨죠? 그렇죠. 정치 1번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늘 박지원 지금 열풍으로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 덕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방송 끝나면 광주로 가서 네. 광주 MBC에서 저녁 9시에 유승민 전 대표하고 토론을 합니다. 네. 하고 해남으로 가서 금, 토, 일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수요일 날 발표하면은 목요일 날 점심 먹고 돌아와서 네. 6시에 후보가 됐으면은 기쁨의 방송을 떨어졌으면 눈물의 방송을 박지원 식탁에서 하니까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선택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경선을 이제 며칠 앞두신 우리 박지원 원장님, 오늘 박지원의 식탁은 경선 승리 민주당 공천 후보 박지원. 화이팅! 네. 오늘 방송 0215는 전화 받아서 꼭 박지원을 선택해 주세요. 예,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